자, 이제는 신라의 삼국 통일에 대한 내용을 좀 보도록 할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표로 조금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내용 여러분들 함께 확인을 하시면 될 듯 하네요. 자, 우선 고구려가 수와 당과 굉장히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을 무렵에 신라는 백제와 대립을 하고 있게 됩니다. 자, 이때 신라는 백제에게 대야성을 비롯한 70여 개의 성을 빼앗기게 돼요. 즉, 신라와 백제가 서로 대립을 하고 있었는데 신라가 백제에게 막 빼앗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대야성 같은 것도 다 어디로 간다? 백제로 간다. 이에 신라는 김춘추를 고구려로 보내게 되거든요. 신라는 김춘추를 고구려로 보내게 되고요. 그렇지만 거절당하게 되죠. 외에 파견해서 또 협조를 구하지만 실패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신라는 다시 김춘추를 어디에 보내냐? 당나라로 보내버립니다. 당나라로 보내니까 당이 오케이 라고 해요. 왜냐? 수차례에 걸친 고구려 침략에 실패한 당은요. 일단 고구려한테 복수도 해줘야 하고 힘을 키워야 하기 때문에 신라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신라와 당이 동맹을 맺은 것, 즉 나당 동맹이라는 것이 맺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648년에 나당 동맹이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신라가 얻는 것을 우선 볼까요? 이거는 기브 앤 테이크가 중요해요. 자, 신라가 얻는 것은요. 당한테서 군사 지원을 얻어내게 됩니다. 당으로부터. 하지만 신라가 줘야 하는 것이 있죠. 당은 뭐를 얻느냐? 이 대동강 이북 지역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당의 문물과 제도 또한 신라가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자, 즉 다시 정리를 하자면요. 신라는 당의 군사 지원을 얻어내는 대신 대동강 이북의 땅을 당에 양보하였고 당의 문물과 제도를 받아들이도록 약속하였다. 이렇게 알면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대야성이 중요하다고 했던 이유를 한번 들어보자면요. 대야성은 백제에서 소백산맥을 넘어 신라로 가는 가장 빠른 접경지였기 때문에 중요하였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때 백제는 멸망하게 되어 어떻게? 일단은 여기까지 보면요. 신라와 당이 힘을 합쳐서 나당 동맹이 이루어지게 됐다라는 거죠. 이 백제의 의자왕, 백제의 마지막 왕이 바로 의자왕이거든요. 이 의자왕은 귀족 세력을 누르고 왕권을 강화한 다음에 그 개혁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전쟁이 너무 많이 일어나. 일단은 여기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이 부분은 누구냐? 백제 부분이에요. 아까는 신라였고요. 백제의 마지막 왕인 의자왕은 귀족 세력을 누르고 왕권을 강화한 다음에 개혁을 추진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쟁이 너무 많아서 지배 세력이 분열되고 정치가 혼란해져요. 이때 나당 연합군이 어디를 쳐? 백제를 치게 된다라는 거죠. 백제는 금강하구에서 당군한테 이제 패하게 되고요. 우리 황산벌의 계백 맞서 싸운 관창. 자, 계백의 5,000결사대가 신라 김유신의 5만 군사를 맞섰으나 패하게 됩니다. 그러면 계백은 어느 나라 사람이고 김유신은 어느 나라 사람이었을까요? 계백은 백제, 김유신은 신라였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곧이어서 이 수도인 사비성이 함락이 되게 되고요. 의자왕과 귀족들은 당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후 당은요, 백제의 옛 땅에 웅진, 독,
도독부라는 것을 설치해서 지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웅진도독부 또한 예전에 한나라가 고구려 자리에 세웠던 한사군과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황산벌 전투라는 것은요, 누가 이겼다고요? 김유신이 이겼다고요. 김유신이 이겼다. 요거를 좀 기억을 하시면 되고, 백제가 멸망하는 것까지 조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백제가 어떻게 해서 멸망을 했는지 정리를 조금 해보도록 하자면요. 우선 백제와 나당 연합군이 어디서 전투를 했냐? 황산벌이라는 곳에서 전투를 하게 되고요. 계백과 김유신이 싸우게 되었는데 계백은 백백백 계백, 김유신 신신 신라, 백제와 신라의 이러한 것들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때 가장 먼저 사비성이 함락되고요. 그리고 나서 백제가 멸망하는데 백제가 멸망하니까 당은 그 백제 자리에 웅진 도독부라는 것을 설치하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러면 그 부흥운동까지 좀 알아봐야겠죠? 백제가 멸망한 후에 흑치상지, 이거 사람 이름입니다. 흑치상제라는 사람은 임존성이라는 곳에서 복신과 도침은 주류성에서 외에 있던 왕자인 풍을 내세워 백제 부흥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흑치상지, 복신, 도침. 자, 여러분들이 부흥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왕실에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이 바로 외에 있던 풍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백제를 도우러 왔던 외지원군이 백강에서 나당연합군에 패하고 백제 부흥군과저 진압이 되게 되면서 부흥운동은 실패를 하게 됩니다. 이후 많은 백제 유민들이 일본으로 망명을 하게 되었다라는 내용까지 백제의 멸망까지 우리가 좀 지켜볼 수가 있었네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지금 바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압록강, 여기가 두만강, 그리고 요렇게 오니까 여기가 대동강, 여기가 한강, 여기가 낙동강이에요. 기억해 주세요. 자, 여기까지 알아볼 수가 있었네요. 그러면 백제 부흥운동은 흑치상지, 복신과 도침 이렇게 주류성에서 외에 있던 왕자 풍을 내세워서 뭐 하였다. 그렇지만 백제 도우러 왔던 그 일본은 백제랑 굉장히 사이가 좋았다고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여기서. 백제와 외 사이가 좋았죠. 절친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도와주러 왔지만 결국 실패하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이제는 고구려의 멸망과 부흥운동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겁니다. 자, 백제가 멸망하고 나서 나당연합군은요, 우선 고구려를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때 고구려는 이를 굉장히 잘 막아내었고요. 그러나 연개소문이 죽은 뒤부터 고구려 혼란스러워지게 됩니다. 연개소문의 맏아들인 남생, 첫째 아들이 바로 남생이었어요. 남생은 당에 투항하게 되고요. 연개소문의 동생은 신라에 투항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혼란이 굉장히 계속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나당연합군은 고구려의 혼란을 틈타 고구려 평양성을 공격해서 고구려를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당은 평양에 안동 도호부라는 것을 설치하면서 고구려의 옛 땅을 지배하려고 해요. 그 전에 당이 백제 한 거 뭐였어요? 웅진 도독부. 그리고 여기는
안동 도호부, 고구려에는 안동 도호부 기억하세요. 또한 고구려 유민들을 당의 여러 지역으로 이주를 시키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고연무와 건모잠, 요 두 사람 기억해 주셔야 하는데요. 고연무는 요동지방에서 당군과 싸웠고요. 건모잠은 보장왕의 아들인 안승을 추대하여 고구려 부흥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하지만 안승이 나중에 건모잠을 죽이고 신라에 항복을 하게 되면서 부흥운동은 실패로 가게 되죠. 자, 정리를 해보자면요. 고구려는요, 668년에 멸망을 하게 되고요. 연개소문이 사망하고 나서부터 고구려 권력이 크게 낮아지게 됩니다. 왜? 일단 첫째 아들 남생 당에 투항하고요. 연개소문의 동생 신라에 투항을 하게 되면서 권력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로써 나당 동맹이 지금 이때 혼란을 틈타서 나당 연합군이 고구려를 공격하는데 우선 평양성이 함락이 되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 고구려는 멸망을 668년에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때 당나라는요. 그렇지, 고구려의 안동 도호부라는 것을 설치를 하게 되죠. 고구려의 부흥운동은요. 누가 하냐? 건모잠, 고연무. 고연무는 요동지방에서 당군과 싸웠어요. 건모잠은 고구려 부흥운동을 전개를 하는데 누구? 그렇지. 보장왕의 아들인 안승이라는 이산 사람을 추대하여서 고구려 부흥운동을 전개하지만 안승이 건모잠 죽이고 신라에 항복하면서 부흥운동은 실패하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지금 나당연합군이 고구려 백제 중에 어떤 백제 먼저 해치웠고요. 고구려 해치웠어요. 남은 사람, 나당 동맹이 이제 딱 둘이 남았네. 그러면 둘이 싸워서 한 명이 이겨야겠네요. 자, 이 내용 보도록 할 겁니다. 자, 바로 나당 전쟁이라는 것을 지금 이 시간에 보도록 할 거예요. 나당 전쟁. 당은요, 한반도를 지배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고구려 부흥운동 세력을 포섭을 하게 됩니다. 일단 당은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킨 다음에 백제와 고구려의 옛 땅에 웅진 도독부와 안동 도호부를 두어서 다스리고자 했어요. 이게 바로 한반도 지배를 하고자 하는 야욕 때문이었죠. 더 나아가 신라마저 지배하려는 야욕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에 신라는 안승, 그 전에 보장왕의 아들인 안승을 보덕국의 왕으로 임명을 하는 등 고구려 부흥운동 세력을 포섭하여서 당에다가 저항을 하게 되는 거죠. 당이 우리 신라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신라는 그 방어책으로 뭘 세웠냐? 안승을 보덕국의 왕으로 추대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보장왕의 아들이었던 그 안승을 보덕국의 왕으로 임명을 하게 되면서 고구려 부흥 운동을 포섭하면서 당에 저항을 하게 되죠. 신라는 먼저 백제의 옛 땅을 뒤찾게 됩니다. 백제의 옛 땅을 되찾게 되고요. 그리고 매소성이라는 곳에서 당의 20만 대군을 물리치고 기벌포에서 당의 수군도 격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매소성 전투와 기벌포 전투가 바로 나당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로써 신라는 당을 몰아내고 뭐를 이룩하였다? 삼국 통일을 이룩하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76년의 말이죠.
신라의 삼국통일은 우리 역사상 최초의 통일로서 민족 문화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당의 세력을 이용했다는 점, 그리고 대동강 이남의 한정된 통일이라는 점이 한계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 내용은 다 같이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게 됩니다. 끝이에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끝이고요. 제가 학교에서 더 배우게 된다면 더 영상을 찍을 예정입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